예, 반갑습니다. 조재천입니다. 저는 울산서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오해를 받는데, 실물로 이렇게 만나면 보기보다 얼굴이 적네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이 화면에 나오면 얼굴이 되게 크게 보여서, 저는 사실은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기보다 얼굴이 적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딱 30년이 딱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95년도 1월 달에 회원을 가입해서 95년도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원년 멤버는 안 되더라도 거의 가까운 그런 멤버겠죠. 지금 2025년도니까 딱 30년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1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라는 것보다도 정말 초반에 정말로 한 3년을 집중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호흡하듯이 아메이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첫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뭘 잘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제가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제 꿈은 뭐였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또 두 번째 잘했던 게 굉장히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뭐 건강, 아름다움. 결국 우리 인생을 사는 게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냐? 또 꿈이 뭐냐라는 걸 총망라해서 결국 만나는 궁극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꿈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는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있나 하면, 여러분들 돈 많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게 건강이라는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건강을 잃으면 어떠한 것도 행복이라는 건 절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멋지고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떤 위주의 사업 설명회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오면서 사실 이게 아메이의 어떤 사업 설명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LOC, 세제로부터 해가지고 참 아메이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그런 트렌드를 알고 이미 이 회사는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연구 개발하고 또 어떤 그런 포인트에 맞게끔 우리 ABO들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대체로 보면 아름다움이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면요,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정말로 건강하게 얼마나 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업이 정말로 어떤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어떤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주로 조금 제가 사업 설명회를 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미국 사례와 우리 한국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미국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아요. 많이 오래 살죠. 근데 질병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삶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그렇게 질병을 갖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진짜 건강한 삶을 진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메이를 공부하면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역력과 여러분들 그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육 상태죠. 세포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아메이 제품의 어떤 뉴트라이트 같은 이런 제품들을 공부해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20대 정도부터요, 그 어떤 황노화 호르몬 치수가 급격하게 변화가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어떤 거와 관련이 있나 하면 면역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 손실이 되면 또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죠. 우리가 주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움직이기 힘들다든지, 그렇죠? 근육이 없으면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들 관절 같은 것도 생겨요. 왜냐하면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이 면역력과 근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사가 이런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요즘 굿모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일두 리더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굿모닝을 보면 이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아침에 잠깐 한 잔 먹는 건데 이게 노화하는데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면역하면은 거의 한 7, 80%가 장내다 있어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유익균 같은 걸 정말 집어넣어서 우리 장의 건강을 많이 붙들어주면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질병도 없어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단백질, 세포 같은 거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고 계속 분열하는 세포를 계속 우리가 적응을 해주게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 이 두 가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미 아메가 그걸 시작하고 있었고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굿모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굿모닝만 하면 그것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가끔씩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차다. 아메 사업은 진짜 기가 찬 사업이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91년도에 아메 사업을 하신 분들 사업 설명회를, 제가 9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91년도에 사업을 하신 분들 사업 설명회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때 당시에 사업 설명을 하고 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면요, 이분들도 그때 당시에 이 할인마트라든지 마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91년도에 사업 설명 하시는 분들이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할인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직접 판매 개념으로 마트,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마트라는 걸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근데 그게 91년도부터 사업 설명회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할인점 마트 개념이요, 95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제가 사업 시작할 때요, 우리나라의 경제계 요즘 12월 달에 보면 보통 핫 뉴스 해가지고 12개 또는 뭐 10개 정도 해가지고 나오죠. 그 1번으로 국내의 프라이스 클럽 할인점 유통시대 도래되다. 이게 첫 번째 뉴스였어요. 94년도 연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91년도에 아메이에 그 할인점을 소개하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5년 전에 아메이는 회사도 아닌 ABO들이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하나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울산에 주리온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롯데나 현대백화점이 있기 전에. 이 회사가 그 백화점이 있기 전에 이 주리온 백화점이 울산의 모든 어떤 백화점에서 이걸 다 쓸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백화점 하면 울산은 주리온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91년도에 이 사업 설명회 하나만 들었더라도 주리온 백화점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류형 백화점은요, 93년도에 유통의 변화에 그걸 읽지 못해서 망했거든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메이의 글로벌, 아메이도 아니고 그 정보가 이미 와서 ABO들한테 올 때쯤 되면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이미 ABO들은 91년도 그 정보를 알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 회사가 정보가 빠르냐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굉장히 빠르냐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어요. 항상 아메이는 10년을 앞서서 예측하고 이미 행동하는 회사예요. 지금 이제 장내,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이제 가끔씩 대두되고 있고 선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아메이는 1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세계 최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하다를 떠나가지고 무슨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라고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회사를 간단히 보면요,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 하니까 과거에 제가 30년 전에 아메이 회사 소개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 사업 설명회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30년 전에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 후배가 좀 있었어요. 좀 직장 생활도 없고 매 건들건들하고 내가 왜 그런 애를 후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좀 안 돼서 아메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고 이 회사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쭉 소개를 하니까 갑자기 콧방귀를 팽 끼더만 사실은 이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내한테 말도 못 붙일 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메이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무슨 이상한 다단계처럼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무시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회사가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하니까 축 하는 말이 그래요. 형님 가봤는겨 하더라고. 회사 가만히 생각해봐. 안 가본 거야. 내가 안 가봤어. 그래서 안 가봤는데 라고 하니까 안 봤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안 가봐도 이 회사는 진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아이고 참 형님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자꾸 그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맞는데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할게 너무 화가 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보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한글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세종대왕이라 하더라고요. 이 새끼야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분 언제 뵀어? 본 적이 있나 한글 만든 거? 그 우리나라 말 아닐 수도 있다 임마. 미친놈아 하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그렇게 사람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부정을 물고 계속 부정적이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성공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자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가 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거지 같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지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아메이 사업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전달받았다고 다 성공하면 안 돼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전달받았다고 해서 지금 화면에서 듣는 분들이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면 안 됩니다. 정말 노력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만 성공해야 돼요. 끼나 고동이나 다 성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암이 전달받았다고 다 성공해보면 공황 마비돼 봅니다. 우리 리더십 갈 때 끼나 고동이나 다 와가 누가 비행기 태워가 있습니까? 기장도 암이 다이아몬드가 돼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 간들 호텔 직원들도 암이 한다고 다른 나라 다 가버린데 안 그래요?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호텔에 아무도 없고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수영장에 물대가 청소하고
밥도 우리가 해먹고요. 킹쿡 하나씩 싸가가가. 예? 그렇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꿈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못 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관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성공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해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왜 이런 대단한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않지? 왜 안 하지? 그게 원래 원리예요, 원래.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에 비하면 너무나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고 누구나가 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도 높고 또 이 결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공하죠. 물론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면 다른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을 하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해서 같은 성공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식당업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유행이 또 새로운 걸 원하게 돼 있습니다. 고객은. 유행이 또 한물 가요. 그럼 또 다른 식당을 해야 돼요. 그 식당으로 평생 동안 계속 잘 벌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 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굉장히 괜찮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초창기에 장사가 잘 됐어요. 빵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큰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 프랜차이즈를 그때 당시에 한참 모를 때 그걸 했었으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해라고 다 바꾸어라고 또 돈을 투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포세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초창기 출발할 때보다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접어버렸습니다. 그하고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해내시면 저희 보십시오. 30년 동안 건재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까지 올 줄은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ESG라는 게 뭐냐면 환경, 사회, 윤리 경영에 관한 건데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연구력이 세계 2위, 과학력이 세계 4위, 그리고 산업 영향력이 세계 8위, 기술력이 세계 13위입니다. 이 그냥 민간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아메 사업의 본질을 보면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일에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도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는 안 됩니다. 예. 사실 아메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백만장자가 사실은 배출이 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참 부자가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근데 모 대기업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뭐 귤지의 대기업, 탑 5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을 보시면요. 그 기업들도 전통은 있죠. 하지만 그 기업들을 통해서 먹고 산 사람은 많아요. 먹고 산 사람은 많은데 자기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주주, 관련된 친인척들이나 그 다음 채 CEO들 정도겠죠.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 사업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부터 누구나가 이 사업을 믿고 사업을 해오신 분들은 한 65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배출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 사업의 본질이 딱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도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아메이는 어떤 거냐? 딴 거 아닙니다. 돈, 뭐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을 통해 투입을 하게 되면 이 기술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기술력은 뭐냐 하면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친환경이나 고품질, 적정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소비자들이 만족 보정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들 있죠. 제품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나의 말로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100% 만족 보정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석 달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쓰던 것도 갖다 주면 100% 환불 처리해드리겠다는,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요, 자신감이 없거나 고객의 만족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회사가 이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분 말 맞다나 진짜 아메이 제품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입을 찢어 뿌어야 된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예, 진짜 그게 좀 잔인한 소리 같지만 어떤 데는 진짜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죠. 그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건데, 나는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요새 화두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건강 기능식품을 찾다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3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뉴틸라이트 제품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메이 제품의 어떤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근데 뭐 경제적 안정, 보상, 수입, 이게 대부분일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예, 예. 함께 할 사람이 좋았어. 맨 마지막에는요,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이건 뭐냐 하면, 대부분 한 열에 한 명 정도는요,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는 경우에, 제 파트너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파트너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굉장히 돈이 많고, 건물 임대업도 하고, 원래 집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이 많아서 이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솔직히 경제적 분으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그 경제적으로는 전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또 자유로워요, 사실은요.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한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헛되게 돈을 쓰고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인데 굉장히 검소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놀아도 사실은 돈이 나오는 입장이에요. 건물 임대업도 하고 땅 임대업도 하니까, 공장을 임대해 줘가지고 임대업도 하니까.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데 해죠. 이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면 솔직히 저한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어떤 사업을 성취해 본 적이 없다, 어떤 일을. 그래서 아메이 사업만큼은 내가 꼭 성취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남을 돕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누구나가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면. Best of Nature, Best of Science라는 말이 있죠. 그 아메이를 가만히 보면 뭐냐면 최고의 원료와 최고의 과학이 만난 거예요. 예,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 1등 제품이 아메이 안에는 너무 많죠. 실질적으로. 예, 이게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일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브랜드 세계 판매 1위예요. 우리나라 1위가 아닙니다. 예, 가끔씩 선전하다 보면 국내 제품이 뭐 1위 한다 어쩐다 이런 게 나오죠. 전 세계로 보면 아주 미세한 거예요. 전 세계인 중에 찾는 가장 건강보조식품이 많은 것이 우리 아메이의 WX, 오메가3, 뭐 프루틴 이런 거예요. 뭐 생필품 분야에서는 예, 뭐 치아, 이스프링, 정수기 이런 것도 있죠.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메이가 지금은 이제 생소한 제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나온 아메이가 한 5년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벌써 35한 5년 정도 지나오면서 한 18, 10% 정도 10명에 8명 정도는 아메를 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접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아메가 그냥 공식화된 제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RG 제품 이런 제품 있잖아요. 맞죠? 자일자당 이런 회사보다 더 이미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은 것 같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이게. 이거 요 최근에 나온 보면 선전에서 우연찮게 이게 본 것 같은데요. 예, 옥수수 그림 그려놓고 비타민 C 이렇게 해놨어요. 유재석 씨가. 그런데 비타민 C 그 그림에는 오렌지를 그려놨네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옥수수하고 비타민 C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옥수수 농장하고는. 옥수수를 들고 있잖아요. 옥수수는 오히려 오메가6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타민 C하고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농장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옥수수 농장에서 오메가6를 뭐 찾아내고 이런다면 이야기하는데 옥수수 농장에가 비타민 C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굉장히 자연에서 뭔가를 채취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제대로 하는 자연이 있다니 자연에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미 아메는 1956년도부터 아세로나 C라는 걸 비타민 C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조식품 하나만 봐도 이게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드시는 이 영양제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는 손쉽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이 다 들어가 버렸네. 이거는. 예. 이게 정수기 관련된 물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 그 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그 여러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예. 보통 그 뭐 우리 그 1리터 병 정도 1.8리터 정도 병 하나 정도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한 25만 정도 개수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복용을 하는 거예요. NSF라는 그 우리 이제 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검사기관에서요. 미세 플라스틱의 한 85%만 그림은 없는데 85%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걸러도 통과가 됩니다. 근데 아메는 95%예요. 굉장한 거죠. 실질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 최근에 나오는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면 뭐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제 여러분들 요즘 가장 심각한 게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의약품 같은 거, 예, 이렇게 수질로 오는 것들 때문에요. 이게 수돗물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것들이 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세포를 변이시키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통 0.1, 0.5에서 1 정도의 그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렇게 걸러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정수기죠.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정수기는 약 한 3에서 보통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걸러내는 것들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메이 지금 정수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내 말이 거짓말 아니죠? 이 정수기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 최근에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에 항말순 여자가 저하고는 좀 틀려요. 수시로 집을 바꿉니다. 수시로 집을 바꾸는데 집을 다 뜯어 고쳐야 되겠대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환하게 하고 싶대요. 예,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환해 불편해 죽겠는데 또 어디 가서 잠깐 뭐
또 뭐 저도 세컨하우스가 있으니까 그거가 또 갔다 왔다 해야 되고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안 돼. 그냥 뭐 있으면 불편해. 둘이 사는데 뭐 그래 불편해. 어? 그냥 매 있는 거 그냥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안 그렇대요. 환경이 중요하대요. 모르겠다고 그냥 알아서 해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딴 데 갔다가 며칠 있어야 되고 또 집에 마무리될 때 이렇게 집에 와야 돼요. 근데 이 싱크대부터 해가 싹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 걸로 싹 다 교체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은 또 집에 와 있어야 돼. 딴 데 갔다가 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수기가 없어요. 이거 싱크대를 다 치워버렸으니까 우리 정수기를 다 뜯어내야 되잖아. 그 어떻게 해요? 물은 먹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잠깐 밖에 있다가 뭐 파트너들 만나든지 제 개인 볼일 보다가 저녁 되면 자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진짜 일주일 동안 마무리 공사할 때 집에 정수기가 없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플라스틱 먹는다 했잖아요. 제가 플라스틱 먹는다 한 사람이 정수기 물에 습성이 돼 있으니까 도저히 찝찝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AP 가서 한 말씀 드리다고 매일같이 떠다가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정수기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 적응이 돼서 살 때는 그 감사함을 몰라요. 갑자기 이게 없으니까 이 정수기가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메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메 이 정수기 하나만 봐도 그 정도인데 아메이 사업이라는 전체 거대한 게 만약에 내한테 많이 떠났다면 이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한테 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것이죠. 이 정수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미쳐버려. 그런데 의외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8리터짜리를 한 3개, 4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저녁 되면 거의 없어요. 이야, 이 정수기라는 게 대단한 역할을 했구나, 우리에게. 이게 몰랐던 거죠, 그동안.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쓰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정수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수기뿐만 아니라 아까 굿모닝을 포함한 뉴트릴라이트, 아티스트리, 그 다음 이런 홈앤 리빙 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했어요. 그렇죠? 요즘 굿모닝. 참 요즘 트렌드죠.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장 건강, 그다음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그럼 아메이 브랜드 센터. 우리 사업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느냐, 그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센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포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여기 두 분이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생각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65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이 두 분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이분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품이나 제품의 기술이나 이런 거는 계속 바뀌어 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치나 생각은 지금 6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사의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필품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과의 그 기회를 주는 회사의 연결고리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연결고리냐.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요리하면서 사람들 초대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녀요. 그 옆에 그림은 그냥 굿모닝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그냥 굿모닝 해요. 왜냐하면 요즘 그렇게 굿모닝하고 아침에 그냥 아주 아침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침 먹는 거 없는데 그래도 한 잔이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제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굿모닝 하는 거예요. 요리해서 사람들 초대하는 겁니다. 가고 책 읽고 북미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책 읽고 서로 그런 책 내용 의견을 나누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또 개척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또
배우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도 하고 놀고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좋은 제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좋은 제품의 어떤 플랫폼을 일반 사람들과 잘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파는 것도 뭐 나쁘다.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종원 씨가 여러분들 사업가입니까? 요리사입니까? 사업가를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주방에 가서 자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식당에 사람들한테 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다. 이런 거는 어떤 재료를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상상도 못할 거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이걸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해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메이의 그 기본적인 아주 원리는 뭐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들은 점포형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아메이 사업은 개인형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포형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맥도날드나 그다음 스타벅스 같은 그런 커피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본사만 프랜차이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형 프랜차이즈는 개인에게도 프랜차이즈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해도 돼요. 하지만 큰 사업은 안 됩니다. 결국 개인형 프랜차이즈를 계속 늘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해라는 거예요. 뭘로? 이런 플랫폼을 잘 공부하고 숙지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중점을 두시면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무자본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점포 필요 없습니다.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본 안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아요. 점포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은요. 부업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결과는 아까 제가 결과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연금식 자산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봤을 때 자유를 원했잖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프리덤이고 자유지 뭐 속에 있는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와, 이거 제대로만 하면 묵고 놀 수 있겠다. 매일같이 회사 출근 안 하고 집에 탱탱거리면서 놀 수 있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저는 규칙적인 생활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규칙적인 생활 싫습니다. 지금도 싫습니다. 예. 솔직히. 예. 그냥 내가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고, 뭐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아야지. 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합니까? 지금도 싫어요. 예. 규칙적인 생활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제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그게 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이라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예. 예. 이게 너무 규칙적인 것도 안 되겠죠. 예. 정말 그래 자유롭게 정말 편안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게 너무 괜찮은 게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되어가니까 이 권리 상속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예.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 보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삽니다. 항상, 뭐 저희 아이들 자랑은 아니지만 항상 전화하고 이러면 뭐 요즘 어때? 라고 하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아빠 그냥 행복해? 이대로 좋아?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구나.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 집중하면 되는 플랜이에요. 예,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홈미팅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메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뭐 있어요? 제품 쓰고, 뭐, 이게 무슨 면허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허가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된 돈 없죠. 뭐, 크게 신경 쓸 일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그냥 투자된 게 없으니까, 돈도 들어간 게 없으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이라도 투자했다면요, 죽기 살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암에 회원 등록하는데 돈 한 5천만 원 걸고 해야 된다, 권리금. 아마 죽기 살기로 미팅에 다닐 거야. 나중에 이 사업 PT나 에메랄드 가면 나오고, 그전에는 안 나오고,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5천만 원 회사로 기납된다 하면, 대신 연금 소득은 죽게 하면 아마 죽기 살기로 암에 사업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나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암의 사업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업이에요. 남하고가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래서 5년간 자기 스스로가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뚜렷한 사람은 너무 쉬운 사업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이게. 뭐, 여기 나와 있잖아. 무자본, 무점포, 부업으로 이런 일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일반, 자기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 사업 보면, 진짜 이랬는데 돈을 그만이 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업을 아시는 분들은요. 이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큼 돈을 주는데 이게 아무 권리금이나 아무 그게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요, 한참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을 난 참 많이 만나봤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못 보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물론 나중에는 알게 돼서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20분 남았습니까? 20분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1시간 분량이 있는데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뭐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어떤 우리가 유통 경로를 그동안 많이 접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한 2000년대 되면서, 이게 사실 2000년대도 아닙니다. 제가 딱 기억하기로는 1995년도부터입니다. 생산자가 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할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부터 일반 어떤 유통업체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 일반 사람들이 사업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더 또 진화가 돼가 요즘은 더 그렇거든요. 요즘 인터넷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죠? 쿠팡이니, 어떻게, 뭐 쿠팡 같은 데서 뭐 제품 사고, 또 뭡니까?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뭐 해외 제품들도 집판해버리니까 일반 어떤 게 여기 주위에 뭐 그 오만 때만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철물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 보시면 상상도 못할 가격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제품의 질은 보장 못해요. 그렇게 일회용 소모품으로 그냥 쓰는 사람들은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이용하는 사람 왜 그걸 이용하는데 제품 좋은 걸 이용하면 되지 이러니까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좋은 제품 사가지고 10년 쓸 거 요거 10개 써가 1년에 한 번씩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는 있더라고요. 나는 그 짓은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을 특히 먹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 아메이는 뭐냐면 그냥 그걸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생산자가 바로 주면 거기에 대한 중간 백마진, 유통마진이 전체가 남겠죠. 약 한 35%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캐시해 주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이게 아메이가 65년 전에 생필품에 적용해서 최초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다이렉트 셀링이요, 유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지 시작한 지가요, 여러분들 한 15년,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 다 다단계니 이상한 피라미드니 그런 제품은 의심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이렇게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이 회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요 10년, 20년을 먼저 앞서고 이미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65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상도 이런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우주에서 온 기업이 아닌가. 이미 예측하고 다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별에서 온 기업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수익 구조를 보면 그 35%를 나눠주는 게 이 기업인데 간단해요. 굿모닝을 포함한 우리 아메이의 전체 같은 그런 제품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내가 연결받았어요. 연결받아서 나도 굿모닝 하고 그러고 뭐 취업도 쓰고 뭐 제품도 쓰고 그다음에 뭐 브랜드 체험 행사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요리도 해 먹고 이러다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이 사람이 또 자기도 해.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람 해보니까 나보다 열정이 더 강해. 그래 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입은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S인 나는 12,000원. 내가 전달한 그 사람은 24,000원. 그리고 그 사람이 전달한 그 A와 B는 6,000원, 6,000원씩 나와요. 누가 많아요? 원래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먼저는 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잖아. 나는 한 사람한테 전달했지만 그는 두 사람한테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한테도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다 수입이 많으면 이미 아멘이 끝났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어떤 사람이고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 한 세 사람 정도 후원한 거죠. 그러면 BBBB라는 게 있는데 PBBB 이게 뭐냐 하면 한 1.78 정도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을 딱 계산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이 세 사람한테 연결하니까 이런 게 굿모닝을 통한 이런 것들 그냥 연결을 해보니까 16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되는 거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렇죠? 예.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건 못할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럼 이 사람이 아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후원한 거죠. 60만 PB, 뭐 60만 PB, 60만 PB. 예. 아까 처음에 있던 나와 같은 사람을 한 세 사람 정도 이렇게 잘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주니까 브론즈 빌드라는 핀을 얻게 되고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113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브론즈 빌더 정도가 돼야 저는 그 사업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가 이제 사업을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아는 거예요. 다음은 그럼 브론즈 빌더도 배출을 했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도 배출해가 한 세 사람 정도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요, 수입이 장난이 아닙니다. 350만 원 이상 되는 S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로부터 이런 걸 독립그룹이라고 그러죠. 독립그룹. 그러니까 1,000만 PB가 이상 되는 독립그룹이 돼요. 그럼 이런 독립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런 독립그룹을 두 개 가지면요, 사파이어가 한 6천에서 한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그룹 정도를 독립하게 되면 에메랄드라 해서 한 8천에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채 6그룹을 하게 되면 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 상속이 되는 겁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뭐 한 2억 이상이 되죠. 요즘 이제 비전 보너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게 인센티브만 해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비전 보너스 아마 들으면 야, 이런 걸 정말 줄까? 하면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예. 제가 30년 동안 다 지켜봤는데 한 번도 약속 안 지킨 적 없어요. 예. 예. 안 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안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약속도 지키는 회사예요. 이게 정말 제가 한번 놀란 거는요, 케언저 호주 여행 갔을 때요, 케언저에, 호주에 여행 갔을 때, 그 건기 때 우리 다이아몬드 분들이 한번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갔는데, 건기 때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래프팅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게 래프팅 액티비티를 미리 설정할 때 한 6개월 전에 미리 한 3개월 정도 전에 이미 다 나오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그래가 그걸 우리는 할 거라고 갔는데 건기인 게 건기.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럼 보통 보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다른 액티비티로 잡으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미 약속을 했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견주 주정부에다가 댐에 물을 한 달 동안 사는 거예요. 방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래프팅 할 때마다 그 개헌저에서 주정부에서 물을 방류해서 래프팅을 다 끝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여러분들 그 성의를 생각해 보면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오메가3 왔을 때요. 오메가3 그 96년도인가 TNA가 한 걸린 지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예요. 부산 AP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저는 부산 AP에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거 됐냐. 이유는 간단했어요. 오스트리아산 연어가 안 잡힌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어에서 빼도 되거든요. 몰라요. 고등어에서 빼도 되는데 그 연어가 안 잡힌다는 이유 때문에 했던 거예요. 고등어에서 빼도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고등어에서 빼라. 빼면 되지 뭘 그래. 왜냐면 오메가3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결국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럼 저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아미. 역시 아미. 그래야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게 이제 TNA가 끝나고 다시 출시되기 시작하는데 그 한 3일 전부터 부산 AP에 제가 가서 잘 압니다. 텐트를 치고 장박을 때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한 500명은 됐을 거예요. 그렇게 교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메가3 500개 받아왔다. 주품 500개를 1년 동안 밀렸으니까 500개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500개 사면 SP야, SP. 예.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그 텐트 치고 장박 때리고 했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날 AP에서 인당 하나씩 출시하겠습니다. 해가 끝난 적이 있어요. 참 재밌죠? 약속을 지키는 회사.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친구한테. 처음에 그들은 너에게 왜 했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것이다. 틀림없이 이야기 듣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 아메 사업이 대단한 게, 이게 사업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보통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식한테는 안 물줍니다. 그죠? 보통. 너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아메 하시는 분들은 이 거꾸로예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이 안 해. 그만에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대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통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가? 사실 거의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정말로 진짜 그런 의미가 부여된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어지간히 식당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람도 자식한테는 물려주겠다 생각 안 합니다. 결국 자식이 할 게 없으니까 막 그럼 이거라도 해라라는 이유 때문에 물려주거나 막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 사업가들은요, 정말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얘가 안 해, 우리 아가. 근데 언젠가는 다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드니까 다 합디다. 참 대단한 말이죠. 꿈을 믿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꿈이 있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꿈을 아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메 사업을 이렇게 쭉 해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걸 준비합니다.
첫 번째, 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핑계, 게으름 이런 거 버리십시오. 잘 버리지 못하면요 새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헌옷까지 여러분들 뭐 3년 전에 샀던 옷들 아까워서 안 버리고 계신 분들 많죠? 맞죠? 그거 집에 놔놓으면 구질구질해가요. 새 옷까지 와도 표가 안 나요. 새 옷이. 그리고 집만 어지러워져요. 버려야 집이 깔끔해지고 새 것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든지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옛날에 친구 중에 낚시 좋아하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굉장히 자기는 이기적인지 근데 그 사실이 자기가 이기적인지 모른다니까 저거 스스로는. 내보고 낚시 가자고 그래요. 한참 아미 잡아가고 있을 때 저희들이 1박 2일 캠프를 하고 그랬거든. 토요일, 일요일마다.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낚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는 말이 새끼 친구지가 니는 아메가 중요하나 친구가 중요하나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아메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갈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못 간다 했어요. 이 새끼야 니는 친구가 중요하나 아메가 중요하나 하면서 때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전화했어요. 화요일인가 전화했어요. 내일 가자 했어요. 회사 출근한다고 못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니는 회사가 중요하나 친구가 중요하나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담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버릴 걸 버려야만이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그래 사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변화를 안 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결론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x 더하기 1은 2, x는 답이 1.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니까 버릴 걸 못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셋하자. 휴대폰이나 어떤 걸 보면 여러분도 항상 리셋하죠. 컴퓨터 같은 거 자꾸 에러 나면 어떻게 해요? 재부팅하고 다시 리셋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컴퓨터보다 우리 몸이, 우리 인간이 더 복잡한 거예요. 솔직히. 살다 보면요, 새로운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게 되고 계속 에러가 나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 리셋해야 돼요. 사람도 계속 리셋해야 돼요.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마셨던 우유잔에다가 여러분 맥주 부어가 드시고 싶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새 맥주잔에 여러분들 부어야 맛이 제대로 날 겁니다. 맞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PT를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나는 한 달에 한 200 정도만 수입이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PT 되면 꿈이 상실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사람 200 정도만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메이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0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월 수입이.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만년 PT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은 맞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꿈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죠. 꿈은요, 한 번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초기화하고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에메랄드가 꿈이었어요, 처음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인데, 에메랄드가 그래 헤맸습니다, 제가. 네. 왜? 만족하니까. 그래서 꿈은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초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뤘다 하더라고, 그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꿈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동이 되는 겁니다. 틀을 깨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코끼리가 여러분 작은 나무에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어요. 계속 커요. 근데 그 나무를 한 발만 탁 차도 뽑아지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나중 크면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그걸 그 나무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틀을 깨지 못한다는 거죠. 예. 사과 그림이 있는데 이 사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미래의 꿈이 물론 꿈을 못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꿈이 사과 가수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여러분들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진짜 유명한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은 하기 싫다라는 마음의 다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기 싫다는 마음을 이미 다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예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원래 처음이라는 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렵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은 두렵게 돼 있어요. 조물주가 두려워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안 두려우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왜 죽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멋진 그런 절벽에 올라갔는데 밑에 바다가 쫙 깔려 두렵지 않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뛰어 있다면 그거 다 날아버릴 거예요. 아마 바다로. 맞죠? 그 두려움이 뭐냐면 사람을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 같은 거예요. 이면 조물주가 이미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걸 사람에게 가슴에 심어놨는데 그럼 계속 사람이 두려우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놔놓으면 처음엔 두렵지만 경험을 해놔놓으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렵지 않게끔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은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게 경험이 되면 전혀 두렵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돼요. 아메 사업 처음에 쇼더 플랜 하러 가거나 이럴 때 두렵죠. 저도 첫 사업 설명회 비디오 가게를 갔는데 정말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조바심 먹고 제가 30년 전에 할 때 첫 사업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고 보름 동안 한 10번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못 들어가고.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 안 되겠구나. 내 스스로를 핑계대는 거죠. 안 가기 위한 핑계. 가슴속으로. 보름 동안 만에 가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해도 제품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걸 깨우쳤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보름 동안 고민한 사실을 모를 거야. 내만 보름 동안 고민한 거야. 그는 그 사람은 오늘 온 줄 알아요. 이게 그 두려움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운 거 없어요. 막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런 생각 있죠. 여기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아메 사업은 처음에 돈을 보고 시작했는데 이게 돈 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던 걸 알았어요. 막 예를 들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평생 사업입니다. 나 60되고 다 60일이 넘으면 누가 찾아와 주겠습니까? 누가 오락하겠습니까? 제 친구들 다 이제 은퇴하고요. 집에 있는 친구들 많아요. 안 불러줍니다. 근데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는데 집에서는 나가라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집에 와이프는요. 귀찮다고 나가라 합니다. 왜냐하면 매 앉아서 잔소리만 하거든요. 참 재밌어요. 어떤 때는 인생이 서글퍼 보입니다. 그런데 아미 대단하잖아요. 아직도 현역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 지금 제 또래들은 기업에서 다 나와요.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있어요. 울산에는 특히 임금이 셉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1억 5천, 2억 가까이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연봉이. 울산에는요. 화학공장 같은 데는 평균 연봉이 1억 8천까지 찍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그건 직장에 있을 때는 좋아 보여요. 은퇴하면요. 상대적 빈곤감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득에, 월 1,000만 원이라는 소비에 수십 년간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00, 400 주겠다는 회사를 못 가요. 엄청난 괴리감을 느껴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있어요, 그냥. 정말 가치를 보셔야 돼요. 아멘은 그 외에 어마어마한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 외에. 투자하십시오. 쫀쫀하게 놀지 마십시오. 그게 투자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요, 돈 안 든다고 진짜 돈 안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6%때 사무실을 차렸어요, 울산에. 2천만 원짜리 사무실을 차렸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30년 전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월세가 그때 60몇만 원씩 들어갔어요. 6%였습니다. 예, 월세 60몇만 원 들어가는데 보너스 받아보였기는 36,000원 나오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더만. 근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2천만 원 월세 아무리 내봐야 그 돈을 내가 지금 안 내고 내가 가지고 있어 본들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해내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SP, GP, PT까지 보너스 생각도 안 해봤어요. 통장도 안 열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정확한 네트워크,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그 소득을 원했던, 그때 내가 하긴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투자하십시오. 상상하래요. 망상하면 안 돼요. 망상과 상상이 여러분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망상과 상상의 차이점이, 망상은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행동이 없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망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망상은 항상 생각으로 끝나버리죠. 행동이 없으니까. 상상하십시오. 내가 생각함과 동시에 상상하시면 돼요. 계획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상상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상상. 왜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비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나? 3년, 5년, 6년.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 보너스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기분에 충실하고 믿자. 숏 플랜입니다. 우리 사업은. 제 파트너 중에 17년 만에 다시 사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아마 다음 달에 다이아몬드 카운터 들어갈 건데 2년이 안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와가 암의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했어요. 그냥 해라고 했어요. 저 밑에 뎁스에 있는 친구인데 1년 6개월 만에, 그 매해 한 번씩 만나고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만든 거예요. 와가 저한테 초대했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 40명 정도의 파트너가 생겼더라고요. 뭐 했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고 하면 스폰서님 뭐 그냥 저는 옛날에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숏 플랜하고 탱크와 2개요. 웃기잖아요. 그거보다 많은 걸 갖고 그런 많은 기관 소총 어떤 여건을 가지고 후원하는 사람도 안 된다 했었는데 이 사람은 2개밖에 안 했어. 숏 플랜하고 탱크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여러 수배를 해냈더라고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 안 하고 우리가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변질이 됐지 않느냐.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제가 그때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아메이지. 이래야지. 내가 그래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쓰러 갔다가 너무 동기부여를 많이 받고 왔어요. 내 파트너한테. 정말 그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보고 꼰대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백투 베이지, 숏 플랜, 탱크와. 그게 답입니다. 아멘. 뭘 딴 게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은 사람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 첫 사업자가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고 하면 카운셀링인데 위에 스폰서하고 카운셀링인데 그래요. 조 사장 니는 7파이 너무 작더라 하는 게 7파이. 다른 아니 왜 그렇지 이러다가 7파이 너무 작더라 하는 거야. 그 가만히 생각해니까 7파이를 내 가방에 넣어 다녔거든. 너무 작았어. 맞는갑다. 7파이 작았는갑다 이거. 칠판 사러 갔어요. 그리고 큰 칠판 하나 샀어요. 거기서 본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 가서 사업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칠판이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카운셀링 했는지 지금도 참 놀랍습니다. 칠판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콜드 컨택 하십시오.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변명입니다. 이마에 성공하는 일인데 무슨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첫 번째 가서 만나고 두 번째 내가 아는 척하면 아는 사람이지. 제 첫 사업 파트는 콜드 컨택으로 일어났어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어디서 사업자가 일어날지 몰라요. 되도록이면 이해하고 감사하자. 사람 관계의 사업인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 느끼고 있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은 세상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요, 어떻게 구분 짓노하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제가 이 사업을 한 30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과 중간에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은 아주 악의적인 표현이고, 못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덜 된 사람입니다. 아직 사람이 덜 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암의 사업은 나쁜 사람은 못해요, 아예. 어떤 사람과 존재하나 하면 덜 된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 이 덜 된 사람을 보고 못된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덜 된 사람이다. 그 사람도요, 자기 집에 가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이해가시죠? 내 주관에 봤을 때는 나쁜 사람으로 보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덜 된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럼 덜 된 사람도 이해할 날이 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림 뭐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 그림 뭐냐면,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게 프리덤의 상징이 뭐냐면, 저는 배를 타고 낚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10번째 배를 바꿨어요. 이 앞에 배는 일본 삿포로에서 사가 왔던 배예요. 스키장에 갔다가 오타루 관광하면서 거기 배를 전시한 곳이 있어가지고 낚싯배로서 이제 괜찮은 배가 있어 삿포로에서 수입을 해가 사가 와 타다가 항상 불만인 거예요. 뭐냐면 이 배는요, 크루즈급은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기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낚시는 안 돼요. 왜냐면 낚시하고 뭐 크릴 같은 거 뭐 지저분한 거 이렇게 밟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일주일 동안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크루즈는 크루즈, 편리성을 요구를 하면 편리성, 낚시는 낚시 이렇게 돼요. 낚시하면 또 뭐냐면 좀 한 번씩 좀 쉬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가슴 속에 그런 배가 없나 이거. 이번에 이제 배를 하나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항말순 리더 몰래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배를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다른 배를 살라고 했을까? 해가 조선소를 알아보고 6개월 동안 배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기 프리덤 해나 좀 촌스럽죠? 저건 허가가 안 난다고 해경들이 알아봐야 된다고 고딕체로 한글로 적어야 된다가 저걸 해놔는 거예요. 그리고 50피트짜리 배를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배로 6개월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 이제 에마입니다. 물론 기존 배는 그 마리나에다가 트레일러 위에 올려놨어요. 그 배가 안 타지네요. 원래는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탈 때 타고 이거는 뭐 누구 같이 갈 때 타려고 했는데 이 배가 이제 워낙 사용이 편하니까 이 배를 타고 다닙니다만은 이건 저희 사파 잠깐 일 갔다가 잠깐 배에 가가지고 사진 하나 찍은 거네요. 50피트짜리입니다. 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배 좋죠? 제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어지간한 족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배 위에서. 이 안에 수족관을 넣어놨어요. 기포기, 냉각수, 고기를. 그렇게 횟집에 가면 여러분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걸 2개를 안에다가, 선실 안에다가 넣어놔버린 거예요. 그냥 상시 켜놔놓으면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항상 배터리가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위에다가 지붕 전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놨죠. 그래서 전기를 이제 이렇게 충전기에다 넣어놨고 보통 이제 암페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관련 아시는 분들 아시고 1200 암페어 정도를 넣어놓은 거예요. 인산철 1200 암페어 정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스위치만 꼽으면 뭐 전기밥솥도 돌아가고 전자레인지도 돌아가고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편리 이런 것들이 아쉬웠거든요. 뭐 커피 같은 거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래 하려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비밀로 해야 되는데 배값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보험료만 한 1년에 2,500만 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자사리에 하관식하고 날이 너무 더웠죠. 조금 이제 시원해질 때 출항하는 거예요. 첫 출항.
이제 아시는 지인분하고 가면서 찍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살이라는 데인데 속력이 한 40노트 나와요. 뭐 낚시하는데 하시는지 처음 소개하는 거죠? 자살이도 뭐 잡으러 갑니까? 돌돔 잡으러. 와, 이거 좋은 고기 잡으러 가시네. 아니, 장비가 굉장히 많죠?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장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특이한 것들은 뭐냐면, 야간에 항해할 수 있는 야간 투시 장비도 스크린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요 특공대들 보면 이거 있죠?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을 보거든요. 저는 스크린으로 바로 보는데 저녁이 그냥 대낮 같아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저녁에도 낚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리고 이 배는 또 뭐냐 하면 닻을 안 내려요. 스트러스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리모컨 하나로 딱 누르면 자체적으로 그 자리를 하루 종일 고수를 해요. 이렇게 손 안 묻히고 밧줄 당기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단 내리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돌돔 아시죠? 굉장히 횟집에 가면 이 고기를 꼭 사드십시오. 이 고기가 참 특이하게 맛있는 고기. 가격은 한 2배, 3배 비쌀 거예요. 일반 고기보다. 보통 뭐 굉장히 좀 비싼 고기예요. 이거 잡으러 갔던 거예요.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포인트. 여러분들은 그냥 사드십니까? 예, 저는 먹고 싶으면 잡으러 갑니다. 예, 예. 이 고기 한 200마리 정도 잡았는데 그 중에 5마리만 가져갔어요, 집에. 예. 뒤에 제가 낚시하기 너무 편해가지고 잠이 올 정도예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